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이론에 등장하는 독특한 개념 중에 한 가지인 선행스팬 1과 2 통칭 구름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목균형표 안에서 구름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편은 아닙니다. 예,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좀 후순위이고요. 특히 뭐 일목산인 원전 속의 부속 차트들에 보면 이 다른 그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같은 건 그래도 그림 자체는 아예 안 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제 모든 것을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그릴 때니까 예, 시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안 그리기도 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구름대에 대해서 예, 일목산인 이분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일목균형표 차트를 볼 때 무엇부터 보느냐 하는 언급에서는 구름을 또 먼저 본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일목산인 이분이 쓰신 책하고 또 다른 뭐 그 본인의 논문이라고 했지만 좀 짧은 걸 다른 이런 자료들을 고루 좀 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지금 동원을 하는데 그 이분이 구름 자체는 좀 계략적인 개념이고 희미한 개념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장기의 어떤 지지나 장선 역할만 하기 때문에 좀 현재 시세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름을 먼저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예, 시장에서 예, 이것이 이제 여러분 딱 이렇게 봤을 때 일목균형표의 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구름 이것과 시세의 관계에서는 이른바 그거죠.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 중에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위에 있는가, 그죠? 중장기적으로 이건 뭐 좀 조금 짧은 구간입니다만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왔다면 어문 아래에 있었겠죠. 그랬을 때 어떤 위치적인 조금 중기적인 흐름, 큰 틀에서의 어떤 균형파 한눈에 딱 들어올 때는 그게 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름 이야기로 일단 가겠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이 유튜브도 최근에 와서 이제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일목균형표라고 한 검색어를 넣어보고요. 다른 데에서도 균형표와 관련한 검색어를 잘 안 씁니다. 그건 왜냐하면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균형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책도 쓰고 이러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균형표를 가져가서 자기 나름으로 연구해 가지고 응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매매 잘한다면 그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뭐라고 일치 안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균형표에 아예 없거나 예, 균형표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덜 먹인다든지 마치 그것이 일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오류, 이 부분은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당신이 뭔데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균형표 원전과 재발간본 그리고 사사키 히데로부 이렇게까지 예, 쭉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일단 일목사님 이분이 본인이 고심해서 오랫동안 수십 년간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제 막 받아들인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바꾸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가라고 하는 예? 우리가 그 종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목사님 2세 여기도 가면 그런 표현이 좀 나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재미없으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균형표에서 구름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이건 원전 부분에서 제가 검색어를 집어넣어 가져온 건데요. 이건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뭐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짧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기준 청색은 저는 이제 기준선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전환선 9라고 해놨죠. 9일간의 고가저가의 중심으로 그립니다. 예, 중심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중심은 값을 구하고요. 그 점을 계속 이어나가면 이제 그것이 기준선이 되고 이제 전환선이 되는데 이 기준선과 전환선 가격을 절반 이 지점에서는 한 이 값 정도 되겠죠. 그죠? 이걸 26일 앞으로 보내요. 26개 봉 앞으로 보냅니다. 양편 늦게 하기 때문에 현재 봉 포함입니다. 26개 앞으로 가서 그려놓는 것을 선행스팬 1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행. 예. 저 앞으로 보낸다라는, 아니면 앞에서 먼저 달려간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스팬. 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늘어선 이런 모습 1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지금 현재로부터 26의 두 번 52개 봉의 고가 저가 중심 값을 구해서 그걸 26 앞으로 보내놨습니다. 예,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건 이제 이렇게 빗금을 치거나 해가지고 이제 구름대라고 띠대자죠, 그죠? 구름대라고 호칭을 하고요. 예, 되게 좁은 의미에서의 구름대는 선행스팬 1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상승 정배열에서는 떨어질 때 가장 먼저 구름 상단을 만나고요. 하단에서 올라갈 때는 구름 하단을 만나죠. 선행스팬 1 여기를 만나죠. 그 제가 비유를 들기를 지상에서 이렇게 하늘에 구름을 쳐다보면 머리 위에 들어서 보면 구름 하단이 보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구름 위로 날아가다가 아래로 바로 발 아래를 쳐다보면 저 멀리 말고 발 아래를 쳐다보면 구름 위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구름대 그럼 쪼는 의미에서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평선 값으로 제가 그 치환해서 유사하게 해보니까 여기는 한 60, 65 밑에 여기는 이제 완전 정배열 들어가면 100에서 한 122평 정도 여기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중기선, 그죠? 60. 이건 중장기, 장기라고 하죠. 장기평선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뭐 이 컴퓨터로 모든 차트를 그리지만 과거에 수작업으로 할 때는 이평선을 만들고 이러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죠? 예. 뭐 150일, 100일 이평선 만든다 그러면 150일치, 100일치 매일의 종가를 신문에서 가져와 가지고, 왜냐? 경제신문에 이제 매일 종가가 뜨니까 그걸 다 더하고 나누기 120을 하고 150을 하고 100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균형표는 그냥 간단합니다. 최근 50일간의 고가 저가 딱 나오잖아요. 그 절반을 26개 앞에다가 26칸 앞에다가 노트 공책에다 적어 놓으면 끝나거든요. 자, 근데 그런 역할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지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제가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장 끝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금요일날 급락을 하고 여기 이평선하고 구름 상단에서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는 올라가다 이제 여기 저항받았고요. 여기는 물론 돌파가 나왔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돌파. 여기서 완전히 깨버리면 이제 완전 이탈이 되겠는데 여기 일단 지지를 합니다, 그죠? 이런 지지 저항 같은 걸 보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좀 갔다 왔네요. 이걸 제가 갑자기 구름대를 꺼낸 게, 제가 검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 유튜브에는 자동 추천 이런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일목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썸네일 제목 아주 거창하게 적어 놓고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잠깐 봤거든요. 봤더니 제가 안 눌러봤어야 되는데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이런 거 거의 뭐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다 지워버리고요. 혹시 그분 이거 보시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름대만 갖다 놓고 요 위에 있으면 좋고 밑에 있으면 나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데 어떤 이론이나 어떤 기법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중요도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장에서는 보면 일목선이는 주가 현재성, 이 주가를 가장 중시해요. 그 다음에 후행스팬. 그럼 순서를 매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기준선, 이게 완전 시세의 방향, 시장의 방향, 우리가 뭐 21세기 옛날에 생명선 그럴 때 그런 정도의 의미를 두거든요. 이건 거의 뼈대로 본다고요. 전환선은 이제 추세의 전환을 빨리 보여주고 시세가 가속화될 때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나름의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물리화학적으로 보면 세세 이건 뭐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아닙니까? 당일 고가 저가고, 그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오늘의 종가를 26 뒤에서 따라오게 그랬지, 이 자체는 현재 종가 그대로입니다. 다른 가공은 없어요. 위치만 이동시켰지. 그 다음에 전환선은 9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이고요. 9일. 기준선이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이라고 하는 정도의 가공만 있고요. 그런데 구름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9와 26이 전환선 기준선의 절반을 또 26개 앞으로 보냈거든요. 이걸 어떤 사람은 17을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다만 저도 이게 9이고 이게 26이니까 중간에 이평선을 20을 넣거나 17을 넣고 하면서 보기는 해요. 보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것과 이것의 절반값은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값을 여기 가져오면 됩니다.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선행스팬 1값이 지금 현재 1627인데 이 1627은 오늘 기준선과 전환선의 절반값이에요. 이걸 다만 여기다 그려놔서 그랬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오늘로부터 52일간의 고가 저가 절반값을 오늘로부터 26개 봉 앞으로 저 앞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6 두 번에 가서 52와 26, 76의 관계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뭐 소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이 시세의 직접적인 어떤 변화나 이 요소로부터는 상당히 변화 과정을 많이 거쳤죠, 그죠? 예, 단순한 우리가 음식 재료를 그냥 썰어 가지고 버무려 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내놓는 뭐 야채 샐러드 같은 거 그 위에 뭐 드레싱이라 그럽니까 마요네즈나 뭐나 조금 뿌리는 정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삶거나 볶거나, 그죠? 예, 굽거나 하면 이제 물성 변화가 좀 오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고물에 뿌리거나 뭐 또 다른 어떤, 그죠? 뭐 양념을 받아서 태워가지고 재에서 물 받아내거나 어쩌거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질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되잖아요. 이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록사는 이분이 이건 약간은 추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평선이 이전보다 더, 그죠? 편하게 그려주니까 이평선을 보셔도 되는데 이평선보다 일목선이 월등하냐 이평선이 월등하냐, 이 부분은 일목선이 이분은 이평선하고 비교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는 써보니까 다 유용해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는 추상적이고 좀 멀리 있는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매매하면서 60일선하고 120일선을 그렇게 중요시합니까? 이런 걸 직접 닿았을 때, 아니면 이제 큰 틀에서 뭐 경기선이다 수급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200일선까지도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 식의 흐름을 보긴 하죠. 보긴 하지만 어떤 조금 단기성 매매에서 이것들을 그렇게 중요시 하나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보다는 단기 5일선, 뭐 20일선, 그죠? 혹은 그보다는 더 짧은 선,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투자 환경과 취향 나름입니다. 근데 일목사는 이분이 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일단 일목경기를 차트를 발표를 하니까 이 차트가 좀 여러분 보시기에 독특하죠, 그죠? 현재 시에서 여기 지나가는데 앞에 뭐가 하나 있고 뒤에도 뭐가 하나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오더라는 겁니다. 반응이 첫째는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거나 움직여온 어떤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면 일단 생소하면 약간의 거부감이 옵니다. 이건 뭐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관성이 작용을 하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구름을 내놓으니까 당시 정권가에서도 그러더래요. 야, 이거 뭔가 뭐 연구회가 만드는 것 같으면 좀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거부감 쪽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생소함이 뭐죠? 약간의 신비감. 이거 뭐지? 야, 이거 봐라,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더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그러니까 양극단적으로 나타난다, 그죠? 생소하니까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좀 생소하니까 확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사키 히데노부시도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 현지에서도 너무 구름 가지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도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조금 마찬가지예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버리면 이것 가지고 그렇게 발표했던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개발 목적은 뭐 아스피린 같은 거 제가 얼핏 듣기로
그 등산 가서 많이 힘들 때 뭐 아스피린을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 꽃꽂이 있죠. 꽃꽂이 수반이라고 하죠. 그죠? 그 침을 이래 가지고 물을 부어 가지고 꽃을 이렇게 꽃꽂이 내놓잖아요. 여기 물에다가 아스피린을 살짝 다 가지고 해주면 이 꽃이 오래 간다든가. 이건 그러니까 원래의 아스피린 개발 목적이나 효용으로 쭉 분류한 것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균형표도 일목살이는 그런 걸 전혀 예상 못했거나 그러자고 만든 건 아닌데, 보다 보니까 그런 희한한 어떤 현상들이 있더라. 예,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 꼭지점 아래나 위로 시세가 전환할 때 변하기 쉽다든지, 예? 이제 교차에 대해서는 일목산이 표현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구름대에 관해서 거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나머지 핵심적인 거 몇 가지는 빼겠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제가 이 근육표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봐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근육표 안에서 정확한 일목산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하자는 겁니다. 전혀 일목산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마치 일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일목산이 이제도 무슨 이용법에 대한 경계를 좀 하고요. 일목산도 자꾸 봉가, 종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우리 고유의 어떤 뭐 특허, 이건 일본의 참 특허, 대장성의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작권의 기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목균육표 자체는 대장성의, 일본 대장성의 그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특허니까 뭐 못 써라, 아니면은 이것만 해야 된다,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비틀어대니까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자꾸 그걸 구분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뭐 원고 없이 그냥 머리 떠오르는 대로 하니까 좀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글로 조금 한번 가볼게요. 예,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일목균형표 이제 원전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뭐 30분, 50분 읽으라 그러고 쭉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 차가운 바위라도 그 위에 3년 앉아 있으면 따뜻해진다, 이런 일본 속담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일목산이 이세의 글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일목균형표 원전 한글판 출판 전에 제가 이제 감수하면서 마지막으로 감수하던 원고예요. 원고. 예, 그 원고를 지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한글판 글은 지금 여기 못 띄우고 제가 강의용으로 쓰던 원고를 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하는 거예요. 적어도 본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한 35년 넘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래도 지금 내가 이세라는 위치 개성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일본 사람들 나름의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배운 사람도 여기서 이세 개성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개발되거나 개선된 어떤 내용을 새롭게 내놓을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물론 본인의 말이죠.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자세인데, 저나 뭐 여러분이나 이제 일목균육표 배운 지 몇 달 되고 몇 년 되고 몇십 년 됐다고, 그죠? 그러긴 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일목균육표 표절판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일목산이 본가이고 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세가 일목균육표 무슨 법 이용법 해가지고 비디오가 당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서 나오는데, 사태가 이 정도 이르러서 이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 바람은 모든 독자에게 일목균육표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독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육표 이용방법은 전적으로 일목산인 방식이어야 한다. 자, 이건 그냥 이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불행하게도 독자 이해가 부족한 때 최소한의 각자 독자 자신들의 이용법 쓴다 하더라도 그래 놓고요. 비디오 내용이 어떤 거는 잘 모르나 무슨 식 이용법 이런 글들이 일목산인 방식과 똑같다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거 한글판 저자잖아요. 이레미디어에서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정확하게 한다면 저작권은 침해지만 구입자한테는 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배우는 사람은 왜냐? 원전하고 똑같다니까. 원전의 내용하고. 그런데 일목산인의 방식에서 어긋나면 이건 근육표 이름으로 구입한 독자한테는 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도 들어서 이제 좀 귀에 못이 박히시겠지만, 여기 이야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일목산인이, 제가 이 다음에 일목산인이 자기가 연구한 원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그건 원전에서 안 나오고 다른 책에서 나와요. 예. 자기가 건강을 해질 정도로까지 그저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몇십 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이거면 되겠다 하고 이제 내놓았는데, 우선은 그 방식대로, 그리고 균형표 안에 이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내가 도저히 못 쓰겠다 하는 건 안 쓰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최종 또 완성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죠?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시체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균형표 이름을 달고 강의를 하거나 책을 내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균형표의 방식과 내 방식에 대한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구름대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 이용법에서 다양한 어떤 사례 같은 거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구름대를 여기서는 이평선을 넣어보면 완전 정별 구간에서는 62평이나 하단은 100에서 120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구름은 중장기 지지와 내려올 때, 역별에서는 저항선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구름대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커다란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이제 도로로 치면은 이게 뭐 중앙분리대가 되거나, 이게 교행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중앙분리대를 하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이게 선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세가 진행되는 완전 정비에서는 전환선 기준선이 있고 선행세편 1, 선행세편 2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동차가 고속도로 편도 4차선에서 1차선만 트롤스만 타고 간다고 봅시다. 그러던 차가 이 한 칸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는 자주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주행할 때는 주행선만 달리고 추월선은 추월할 때만 이용하라 그러죠. 그죠? 예. 아무튼 시세가 그 정도는 일어나거든요. 예, 전환선과 기준선으로 할게요. 전환선, 기준선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준선 중요합니다. 근데 기준선이 있다라면 이제 이 안에서의 중기적 마지노선은 구름 상단이단 말입니다. 이평선으로 치면 한 60선. 통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상승 과정에서 얌전히 잘 가다가 60선까지 뭐하러 오고 60선은 뭐하러 깨요. 그 정도 왔다는 것은 벌써 기본 조정이죠. 그럼 제가 이 차를 미행 중이라 그러면 이 차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오면 이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빠지거나 이 다음에 휴게소 보이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신용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아니고 막 칼치기 하면서 막 이렇게 칼치기 하면서 막 이렇게 빈틈만 보이면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이 구름 상단이라고 하는 건 이 시세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후행서편도 지지와 이탈이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정비일 구간에서는 후행스페 날아가고 현재 시세 날아가고 전환선 기준선 타고 가고 구름 아래에서 딱 깔아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다 깼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건 사고죠, 뭐. 예? 이 접속 도로가 없고 휴게소가 없다면 이건 사고잖아요, 사고. 그죠? 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산을 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하산 중입니다, 하산 중. 그죠? 등산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큰 틀에서의 위치. 그래서 일목사님 이분이 시제를 딱 볼 때 구름대부터 먼저 본다는 건 배열이 어떠한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틀, 일목균형표잖아요. 한눈에 시제 균형을 보잖아요. 단기 균형은 이걸 가지고 가속화되는 중인가, 우상방 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는가, 혼조 중인가 아닌가, 이걸 보고요. 그 다음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건 이 다음에 구름 이야기할 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상적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1권에 보면 이미 선행스편 같은 거 다 설명을 했지만 여기 보면 전환선 기준선만 있죠. 그죠? 자, 이건 뭐 설명하는 들어가는 단계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구름대 없어요. 구름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 구름을 그려야지 왜 안 그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거 우리 눅스님이 새로 그린 그림인데, 여기 가면 이제 여기는 물론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런 건 전혀 안 그려져 있고요. 이권에 가보면
이것도 보면 전혀 안 그려져 있습니다. 구름은. 이걸 원전에 안 그려서니까 안 그래도 된다 그렇게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다는 못하는데 또 그걸 가져가지고 이상하게 또 포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이건 완결편에 나온 종합기능표입니다. 이 전환선 있고 기준선 있고 후행선편이 있다라고요. 근데 밑에 구름이 없어요. 여기 가니까 딱 그러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갈 때는 필요 없거든요. 정비를 이것만 봐도 매매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오니까 이거 이놈이 이제 여기 지지 하나 보자 그러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계산은 그 당시는 다 이제 노트 공책에다가 써가지고 계산을 해낼 때니까 다 적어 나가지만 여기 오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세요. 이건 이제 선행서편 1이고요.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있고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선행서편 2하고 그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다 그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구름에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전에 나온 내용들에 보면 시세가 이제 구름이 크게 꺾어지는 자리에서 시세가 변하기 쉽다라고 하는 그거는 국내에서만 그래요. 일본 원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일본 원전에서는 구름이 교차하는 자리, 구름 이 두 사이가 폭이 특히 좁은 자리에 오면은 시세가 변할 가능성은 있는데 일목사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딱 그렇게 좀 공식화하거나 이렇게 그냥 경향이 좀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글쎄 확률로 치면 아주 높은 건 아니라서 내가 그 정도인 것 가지고는 이 책에서 크게 강조는 안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 교차 자리나 구름이 유난히 얇은 자리 되면 대개 시세가 전환하는 수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보다 더 이 가중치를 두거나 중요시하거나 그렇게 볼 정도는 아니다. 왜? 기능표 안에는 그 외에 더 봐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이 구름이 어떤 경우에 두께가 변하고 하는지는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MSCD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보조 지표가 있죠. 이평선을 가지고 만든, 그래서 이평선 중기와 단기 이런 것들을 교차를 하면은 그 오실레이터가 교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근육표의 구름도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예. 시장에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단기선과 장기선 이런 것들이 위치가 바뀌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구름이 급격하게 변하는 자리에서 시세가 변하더라고 하는 것이나 이렇게 꼭지치고 돌아가거나 이런 자리에서 시세가 변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의미를. 원전에서는 이런 건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이걸 왜 그랬냐 하면 오늘 이 강의도 이제 어차피 좀 길어집니다. 중요한 내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두께가 확 변하죠. 근데 여러분 구름의 두께는 선행스팬 1과 2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2보다는 1이 좀 빨리 변하죠. 그죠? 선행스팬 1은 어떤 경우에 변하죠? 전환선과 기준선의 절반 값을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크게 변하면 이게 확 변하죠. 구름 두께 변합니다. 오케이. 그럼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떤 경우에 변하죠? 직접적으로 최근 고가 저가의 하단을 깨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세가 딱 뭉쳐 있으면 이 안에서는 전환선의 움직임이 좀 약하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왕창 이탈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전환선이 확 깨져버리고요. 전저점 무너지니까 기준선 꺾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은 지금 현재 시세는 가두리치고 있더라도 이 고가로부터 26일이 지나면 이게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이게 내려오죠. 그죠? 왜? 고가와 저가, 고가의 저가의 중심으로 기준선을 그리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가도 꺾어지는데 저런 식으로 시간뿐만 아니라 시세가 뭉쳐 있다가 뭔가 왕창 이탈하는 예입니다. 예 때문에 이래요. 예 때문에 예하고 예 때문에 전환선 확 꺾어지고 긴선을 확 꺾어지면서 그 움직이는 값이 그죠? 이 절반이잖아요. 여기로 간 겁니다. 여기서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미리 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물론 뭐
그러나 마나 어쨌든 이 끄거진해가 이 끄거진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탈로부터 여기까지 26일이니까 여기도 여기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이걸 숨어있는 이제 그 변화마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대개 이제 변화일을 잡을 때 최고 최저 이런 데서 변화일을 앞으로 보내거든요. 추세 꺾인 자리니까 확실한 변화점에서 특정 일수가 지났을 때 또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숨어있는 변곡점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뭉쳐있다가 막 와장창 주저앉아버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박살내버리거나 이런 것들부터도 일수를 잡아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또 어려워져요. 예,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세가 변했는데 맞습니다. 여기 구름이 확 변하는 자리에서 올라가다 꺾였죠. 그런데 뒤를 보시면 후행스팬이 걸렸고요. 그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요 왕창 이탈하는 이 그림이 있죠. 그죠? 얘가 열외했잖아요. 열외를 해버리니까 야, 이 이탈 못된 성격이 여기서도 요렇게 꺾는 버릇으로 작용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톡 꺾어서 돌아가는 자리에 보면 이 밑에 지수도 올라가다 다 꺾어져 버리죠. 그죠? 꺾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요걸 좀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래도 앞으로 가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서 이 시세가 이렇게 뭉치고 좀 있었잖아요. 뭉치고 있다 얘가 또 열외 딱 나오죠. 예? 열외하죠. 그래서 근육표는 고가 저가의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탈이 급격하게 오면 이 보세요. 전환선이 여기 보면 확 꺾어져 버리죠. 빨간선이. 그죠? 확 꺾어져 버리잖아요. 얘가 왕창 주저앉아 버리면서 그 전환선의 이동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절반값으로 그리는 선행스팬의 이동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계시니 이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부모가 계시니 뭐 아버지만 부르면 안 되겠다.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걸 다른 또 의미에서 보자면 이 안에서는 일미 33 일목균형표 기본수치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물론 잡아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를 이해를 하시죠. 그죠? 들어 일부 학파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꺼가지고 이게 목표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거나 여기서 크게 변한 저 밑에 시세가 지나갈 때 변한다는 이런 학설들을 내놓긴 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수가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이건 일목원전에서는 전혀 이런 데에서는 다루지를 않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팍 꺾어진 자리에서 시세가 변한다? 그 원리를 앞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원리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변했는데 그 뭉쳐놨다가 튀어나간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너 왜 이 자리다가 여기서 밭에다가 어긋난 짓을 하고 이러냐. 이걸 해서 균선하고 전환선을 확 꺾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꺾여버리고. 그래서 그 꺾였던, 빼던, 그래서 이걸 일목균형표 제1권으로 가볼게요. 야, 이런까지 강의를 다 해드려야 되는 건지 하면서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시세가 저가, 고가로 가는 중에 이건 일목균형표 원전 1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대양봉으로 여기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종가 고가에다가 이 기준선을 넣어버리죠. 그죠? 여기로부터 26일 지난 날 이날이 또 대양봉이 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개장일 날 그러니까 이게 납패고 이게 바랍니다. 이게 소화 44년 1969년 1월 4일인데 이날 갭상승회가 양봉으로 바로 떠버리는데 요 개장 기다릴 것도 없이 이날 매수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딱 뭉쳐놓고 탁 치고 나갑니다. 요거 벗기면서 요렇게 뭉친 자리를 탁 치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26일 전에 이게 급등한 버릇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숨어있는 이제 변화마디, 변곡점이라고도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 대변동, 여기도 보세요. 급락하면서 이게 딱 깨는 요 못된 짓을 하죠. 그죠? 요거 26일 뒤에 여기서는 반대로 또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변화일은 어떤 기초적인 개념이 며칠 전에 어떤 주기를 가지고 크게 변했던 시세는 또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세가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추세 자체가 뒤집어진 거죠. 그죠?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이보다 확실한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변화는 뭔가 이렇게 다 뭉쳐놓고 있다가, 제가 9.11 테러 때 그림 보여드렸는데 9.11 테러 나기 직전 바로 그 전날 종가가 보면 구름 아래에서 이렇게 딱 뭉쳐놨다가 음봉을 딱 때려 놓습니다. 딱 이따를 해놔요. 그날 밤에 이제 9.11 터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박살이 나는데 76변화일이 오거든요. 그럼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게 딱 이탈하는 이런 것들, 이제 아이로 치면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제가 이제 못된 아이라고는 안 할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지수의 하락을 바라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얘가 못된 아이입니다. 요게, 요놈이 여기 가서 또 그런 짓을 하고, 이게 또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외에, 글쎄요, 구름을 이야기를, 더 하자면 또 더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걸 이탈하고 여기 구간 안에,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좀 혼조 구간이다. 아무래도 이제 60이나 120 이 사이에서 좀 공격 붕등산했죠. 그죠? 그리고, 되게 이제 역별에서 이제 그 구름까지 돌파해야 완전히 돌파한 것으로 보는데, 아직, 완전히 양운 위로 가기 전에는, 좀 불안감이 좀 남아 있고요. 계절로 치면 이제 겨울은 끝난 건 맞는데 봄에 꽃샘추위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따뜻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지금 제가 녹화하는 현재 2월 1일이니까 곧 이제 2월 3일 날 입춘이 와요. 입춘화도 아직 춥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목산인 원고 중에서 잠시만요. 9개 기둥 잠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일목산인 이분이 쓴 그 원고가, 제가 일본에 갔다가 서점에서 일본 괴선사라고 하는, 괴선, 이 차트 뭐 이런 말이죠. 일본 경제신문사에서 발행한 괴선사라고 하는 책이 두꺼운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한 418페이지 정도 됩니다. 418페이지니까 엄청 분량이 많죠. 여기에 보니까 일목균형표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수많은 그 중요한 기법들 있죠. 구지도 열쇠 찾더니 뭐 랭코 찾더니 이런 것부터 사케다니 뭐 해가지고, 그죠? 쭉 나가는 중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은 일본 정권 100년사의 획기적인 기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목산인이 직접 쓴, 내가 일목균형표를 개발할 때 하면서 쓴 원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9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왜 9개의 기둥을 지금 제가 잠깐 소개 드리냐면, 일목산인 이분이 원전에서 9개의 기둥이라고 말은 했는데 뭐가 9개의 기둥인지를 설명을 안 해요. 없어요. 제가 책을 다 뒤졌는데, 모든 원고를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다른 원고 속에 이걸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스편, 지행스편, 이건 후행스편 이야기합니다. 기준선, 전환선, 기본수치, 대당수치, 각종 계산치, 목표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준비구성, 전기, 예고 변동, 이런 거 여러분 아직 모르실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1권, 2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거 5권 종합편 넘어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상의 행보, 이게 이제 제 4권에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일단 주봉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상의 행보. 행보는 약간은 이제 심리적인 요소, 어떤 심리의 극단에서 뒤집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선행스핀, 지행스핀, 선행스핀이 맨 앞에 나와 있죠.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그 구름은 좀 추상적이고 조금은 계략적인 것이고 이래가지고 후순위로 확 밀어버리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완전 정비리는 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변곡점을 잡고 목표치를 잡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막 들여다보다 보니까 여기서 좀 변하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근육표 안에, 그죠? 그 말고도 전환선, 기준선, 기본수치, 대성수치, 계산치 봐야 할 더 중요한 요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이게 어려우니까 우선 차트 이렇게 딱 보기에 구름이 뾰족 솟았네, 이게 뾰족 솟았네 이러면서, 그죠? 찾아본 거죠. 제가 이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순서를 좀 가중치 중요도를 좀 구분하자는 이야기고, 여기는 선행스편이 앞에 나와 있고 일목산의 이분이 다른 원고에서 차트를 딱 볼 때 구름을 보라. 그래서 현재 딱 큰 중장기의 어떤 균형을 딱 보고, 그죠? 그렇죠. 마침 이제 종목이 여기에 와 있다면 지지 하나 안 하나 보겠고, 이런 데 있다면 혹은 뭐 완전 정배를 가고 있다면 이거 참 시세가 잘 가네, 뭐 이렇게 혹은 이제 양운 위에 있으니까 계절이지만 여름 정도 되고, 그죠? 좋은 시절이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직접 매매는 우선 뭐 전환석 인수 타워가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그다음 목표치 가지고 이제 한 마디를 좀 잘라본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대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보다 보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균형표가 말하는 구름대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좀 벗어난 것이 있기도 하고, 이것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너무 또 몰입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균형표 안에 있는 더 중요하고 더 획기적이고 한 부분들을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이건 그냥 뭐 후식이나, 그죠? 그 다음에 뭐 간식 정도로 이렇게 보시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하여튼 이것만 가지고 수익을 잘 냈다 그러면 그거는 된 겁니다. 나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것만 했는데 잘 되더라 그러면 그건 제가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구름대에 대해서 하나만 똑 따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혹시 또 저 사람 저것밖에 모른다거나, 혹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일목사님께서 구름에 대한 언급 부분들이 일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뭐 전부 이 백화점식으로 열거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제가 생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